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알파7 마크3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링크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오늘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알파7 마크3를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파7 마크3는 사진 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카메라이지만 동영상 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영상의 수많은 기능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화질이겠죠. 오늘은 이 화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화질들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동영상의 총 5가지 화질로 한번 기준을 삼아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K 30프레임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4K 24프레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FHD 120프레임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네 번째는 FHD 60프레임, 마지막 다섯 번째는 FHD 30프레임, 총 이렇게 5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화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K끼리 그리고 FHD끼리 프레임 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화질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소 부드러워지거나 조금 더 뚝뚝 끊기거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화질의 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프레임이 달라질수록 세팅 값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 프레임에 맞게끔 셔터 스피드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세팅들은 최소 사양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F2 값으로 고정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픽처 프로파일은 시네 4 기준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ISO는 200 기준으로 촬영을 하겠고요. 혹시나 이 120프레임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꽤나 높기 때문에 화면이 다소 어두워질 수 있어서 ISO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색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한 값 그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세팅 값들은 전혀 만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4K 30프레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시던 제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4K 30프레임입니다. 가장 제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화질인 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화질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인 4K 24프레임으로 한번 세팅을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4K 14프레임으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적인 세팅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로 4K 30프레임과 동일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마 예상하건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0프레임에서 24프레임으로 프레임 수가 감소됨에 따라 조금은 뚝뚝 끊길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조금 충분히 촬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한번 세 번째 FHD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HD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프레임이 됨에 따라 셔터 스피드가 125까지 상승된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 상당히 화면이 어두워져서 ISO를 640까지 상향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질적인 면보다는 조금 거슬리는 점이 플리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120프레임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이 플리커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속으로 이게 촬영을 컷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내 조명이 아닌 야외에서 촬영한다면 이 플리커 현상이 전혀 없지만 조금 아쉬운 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이 FHD가 화질이 정말 안 좋기로 유명한 카메라라서 이 120프레임에 이어서 60프레임, 30프레임도 어떻게 촬영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촬영되었다고 생각되니까 바로 60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0프레임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맞춰진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ISO는 400까지 올려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3 마크7 같은 경우에는 ISO 제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마
800 이하로는 이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 시켜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60프레임도 역시 조금의 플리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이 화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촬영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 이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 FHD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30으로 맞춰진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ISO도 200까지 낮춰준 상태입니다. 4K 30프레임과 정확하게 동일한 세팅값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4K와 FHD 화질을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을 발생될지 정말 기대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촬영되었으니까 4K 30프레임으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니 카메라가 4K가 정말 좋고 FHD는 안 좋다고 유명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한번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4K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선회도라든지 화질 모든 면에서 정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반면에 FHD는 조금 더 선회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올려드렸던 알파 6400과 알파 7 마크 3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알파 6400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 알파 7 마크 3는 생각보다 준수한 화질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슬로우 모션 같은 촬영에서도 좀 더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기대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실내와는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화질을 100%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야외에서 또 찍어봐야 그 차이가 분명해질 텐데 오히려 이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FHD 화질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야외에서 이 FHD 화질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